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심 공부하는 시간, 사암심 아카데미. 사암도인 침구 요교에는 사암사께서 사암침법을 써서 여러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하신 생생한 임상예들도 수록되어 있어요. 그 임상예들을 통해서 사암침을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모교 콘텐츠. 지난 시간까지는 비정격을 써서 여러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하신 임상예들을 살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비승격을 써서 여러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하신 임상예들 함께 공부해 봅니다. 요결에는요, 비승격증 임상예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발에 버섯이 핀 것, 곰팡이 포자가 핀 것, 그것 치료하신 임상예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암사의 임상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임진왜란 종전 후에 사암사께서는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에서 의료 봉사를 하시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 농사꾼들, 소작농들, 요즘에 장화가 있지만 옛날에는 장화가 없었잖아요. 집신? 아니 집신이라도 변변하게 신었을까? 맨발이나 다름없었죠. 맨발로 걷고 맨발로 황토길에서 맨발로 논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가락에 발에 곰팡이가 피는 질병이 만연했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에 버섯이 핀다? 그렇습니다. 무좀균 곰팡이, 그 곰팡이 포자로 인해서 이렇게 버섯이 자랄 수 있다니까요. 비승격은 대부분 발가락에 버섯 핀증에 적용하셨습니다. 본 내용 토론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 운동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열풍이에요. 각 지자체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들어요. 앞 다투어서. 그런데 맨발 걷기에 함정이 있는 것 아세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한 페이스북 유저가 쓴 글 먼저 소개해 봅니다. 아프리카의 이 해맑은 소년 맨발이네요. 에우제니아 찬다라는 유저가 쓴 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신발 프로젝트는 학교에 가기 위해 멀리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 그리고 신발 없이 놀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길게 걷는 마을에 사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신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신발을 살 수 없는 빈곤 수준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아프리카인으로서 이 축복의 일부가 되는 것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국제적인 세계가 와서 우리를 도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발 한 켤레를 제공함으로써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5세에서 20세 사이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신발이 새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부할 수 있는 신발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255-766-121-490 에우제니아 찬다. 아마 이 에우제니아 찬다는 보육원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국제적인 세계가 와서 우리를 도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유저는 전 세계인들에게 신발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헌 신발을 우리나라에서 탄자니아로 보내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이것은 자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고 또 주변 국가의 친구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가나의 한 학생도 동일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가나 신발 없이 걷기. 말라리아, 기생충, 곰팡이, 벌레 감염은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흔하며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말라리아는 매년 70만 명의 어린이를 죽이고 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신발 한 켤레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발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펠로우 올리비아 콘티는
가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신발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왜 여전히 이렇게 큰 문제일까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에우제니아 찬다처럼 헌 신발이라도 여유 있는 신발이 있으면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맨발로 걷는 어린이들, 말라리아, 기생충 감염, 그리고 곰팡이 감염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펠로우 올리비아 콘티 역시 헌 신발이라도 좋으니 보내주세요. 또한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헬스조선 홈페이지에서 빌려봤는데 괜찮지 않은 상황, 전국에서 들썩이는 맨발 걷기, 암 환자에게 좋을까요? 선생님, 혹시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아도 되나요? 최근 난데없이 진료실에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아도 되냐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맨발 걷기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맨발 걷기는 여러 매체에서 건강 비결로 언급되고 인기가 높아지자 여러 지역에 맨발 걷기 전용 길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맨발 걷기로 완치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요. 암 환자의 맨발 걷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 환자에게 맨발 걷기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맨발 걷기는 감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암 자체로 인해서 또 여러 종류의 암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암 환자에게는 감염이 더 쉽게 발생하는 만큼 감염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암 환자뿐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환자와 고령층도 포함됩니다. 보이지 않는 균, 각종 부작용 위험 높여. 그런데 제가 면역력이 약한 이들에게는 맨발 걷기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미리 받으라는 꿀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은 파상풍균 하나가 아닙니다. 날것의 자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균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피부에도 보이지 않는 균들이 늘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균을 상재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상재균과 사이좋게 공존하지만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때는 상재균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발에 상처가 없을 때는 괜찮지 않겠느냐고요? 감염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아주 작은 피부의 균열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항암제의 각종 부작용은 맨발 걷기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한 면역력 저하는 감염과 직결됩니다. 항암제의 피부 부작용은 피부를 약하게 해서 감염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약제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발적, 통증, 수포를 일으키고 피부를 쉽게 벗겨지게 하는 손발증후군을 일으킵니다. 탁센이나 백금 계열 약제를 비롯한 여러 항암제는 말초신경 독성도 흔하게 일으킵니다. 말초신경 독성이 생기면 손끝이나 팔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져서 발바닥에 상처가 생겨도 바로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심화되면 균형 감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맨발로 걸을 때는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더 좋은 균형 감각이 필요하므로 말초신경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맨발로 걸으면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연령이 높거나 당뇨병이 있다면 그로 인해 이미 말초신경 기능이 감소되어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구글 검색 암 환자들의 맨발로 걷기 한글로 쓰고 클릭해보면 이 화면이 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 환자에게 맨발 걷기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국서 들쓰기는 맨발 걷기. 암 환자에게 좋을까요? 헬스조선. 요거 클릭. 그러면 전문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암 환자들의 맨발로 걷기라고 한글로 쓰고 클릭해보면 한글 인터넷 검색 결과는 맨발 걷기 폐해보다 좋은 효과가 더 많이 검색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면 황토길, 산길, 들길 맨발로 걸으면 암 치료에 유용하다, 건강에 좋다 라는 글이 맨발로 걷는 것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는 것보다 더 많아. 그러나 저는 의학적으로 볼 때 아니다. 맨발로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건강에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편안하고 안전한 신발을 디자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선 및 기타 해충, 습한 흙과 모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해충의 서식지이며 그 중에 일부는 발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 새로운 집을 만들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십이지장충은 정화조가 부족한 전국의 많은 지역의 토양에서 발견되며 인체 시스템에 충분한 벌레가 축적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빈혈을 초래합니다. 백선은 실제 벌레가 아닌 곰팡이 있지만 축축한 흙 위를 맨발로 걸어다니면 곰팡이는 매우 쉽게 감염됩니다. 전국에서 특히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맨발 걷기 황토길을 조성한다, 자갈길을 조성한다, 모래길을 조성한다. 그런데요, 저는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 자료인데요, 구로구청에서 마련한 아마 도림천인지 이 천변에 황토 걷기 코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황토 진흙 마사지, 그 마사지 코너를 이렇게 조성했어요. 어떤 사람이 발에 무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맨발로 걷다가 여기 황토 마사지 코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마사지하면서 발을 비빕니다. 물론 이 황토길을 걸을 때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곰팡이 포자를 퍼뜨렸어요. 그런데 여기 황토 마사지 코너에서 발을 비비작하면 그렇죠, 이 황토 흙에는 곰팡이 포자가 범벅됩니다. 아니 그 한 사람뿐이랍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곰팡이 질환이 있는 사람이, 무좀 있는 사람이 여기서 비비작 되면은 곰팡이 포자가 범벅이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암 환자가 자기는 곰팡이도 없어, 곰팡이가 없는 암 환자가 말기이든 중기든 상관없이 맨발로 걸으면 좋다. 그래서 특히 여기 황토 마사지 코너에서 자기도 비비작 하면서 마사지를 하네. 당연히 곰팡이 감염되지요. 그런데 암 환자들의 곰팡이는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어요. 암 환자의 곰팡이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피부에만 피지 않습니다. 뇌에도, 내부 장기에도 동시다발적으로 곰팡이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암 환자의 투병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삼도인 침구 요길에 보면 삼자께서는 무좀, 특히 발가락 사이의 곰팡이, 비승격으로 대부분 치료해 주셨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암 환자들에게 곰팡이는 얼마나 심각한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 좀 더 살펴보십시다. 암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의과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삼진법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WHO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진균류 목록 최초 공개 PDF 파일로 무료로 공개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각종 진균류가 우리 몸 이곳저곳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어디에서 활동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질환을 야기시키는가, 아주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건 전부 영문이야. 아직 한글판은 없어. 그래서 이것은요 중요 내용 번역해서 다음 시간에 암 환자들의 무좀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주제로, 그리고 삼진법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